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이미지 제작을 위해서 1급-13, 12, 13, 14, 15, 16, 17번 이미지를 열어놓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파일에 New를 클릭합니다. 4번 문제 크기는요, 단위 픽셀로 먼저 맞춰주시고요.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 레졸루션 72픽셀 per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와 눈금자를 표시를 해두시고요. 자, 4번 문제 배경색을 지정합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제시된 배경색 CCCCFF입니다. 자, 두 자리씩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세 자리로 축약해서 입력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예제 하시면서 이 부분은 익숙해져 있는 상태죠? 네. 자, Alt 누르고 딜리트를 눌러주면 세팅된 포그라운드 컬러로 불투명하게 100%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1급-12 이미지를 열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성된 형태 참조하셔서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 혼합 모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클릭하시고 상단 노멀 표준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혼합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버레이 100%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저장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여러분 임의 경로에 여러분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 입력해 주시고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예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스크 레이어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타이틀바 제목에도 해당 레이어 옆에 레이어 마스크 /8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지울 땐 그라디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일 때 위에 옵션을 보십시오. 노멀, 여기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리고 모드는 노멀 표준, 오페시티 100%일 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세요. 1급-13번 이미지 또한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눌러서 전체 선택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굳이 여러분이 이동 도구 무브 툴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절점이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이미지에는 필터를 적용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시면 됩니다.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필름 그레인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티스트계 필름 그레인 선택하고 OK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일 때, 자,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해요. 자, 지워지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남겨질 이미지 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서 합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1급-14번 이미지입니다. 자, 이 이미지는 선택할 이미지보다 배경이 심플하죠. 흰색으로 단조롭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매직 원드 툴 생각하십시오. 네, 배경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반전해주면 되겠네요. 인버스, 셀렉트의 인버스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크기 조절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십시오. 모서리를 드래그 해야 가로와 세로 비율에 맞춰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Shift는 마우스보다 더 끝까지 눌러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위치 지정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키 누르면 여러분 무브 툴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상하 좌우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그림자 효과 적용할게요. 자, 앵글은 해가 비치는 방향이다.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드려지니까 이 부분 설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자 효과 좋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5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단조로운 배경 부분을 선택해서 반전하는 게 좋겠죠. 네, 색상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매직 원더보다는 여러분 퀵 셀렉션을 사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진행하시는데 퀵 셀렉션은요, 한번 선택하고 나면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위 옵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선택 영역이 더 추가하거나 빼야 되는 상태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Al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도 왼쪽 대괄호 눌러서 작게 설정한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세심한 선택이 가능하겠죠. 네. 이때는 이미지를 확대를 해놓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확대 축소하시는 키는요, 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누르고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확대 축소가 바로바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정해 주시고 화면 이동은요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범위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자, Shift Ctrl I 누르시고 선택을 반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Ctrl C, Ctrl V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 Ctrl 키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클립보드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네, 자,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합니다. Shift 누르면서 조절점 드래그 해도 되고 옵션에서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눌러주시고 크기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위치 맞춰주시고 회전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격자 참조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거나 안쪽 영역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용할 이펙트는 베벨 앤 엠보스와 아우트그로우입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클릭합니다. 베벨 앤 엠보스 클릭해서 사이즈를 7픽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우터그로우 클릭합니다. 이때 여러분 체크박스 클릭하지 마시고 뒤에 용어를 클릭해야 오른쪽 옵션이 같이 바뀝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1급-16번 이미지에 꽃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꽃 이미지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미지의 섬세한 영역을 지정하실 때는 여러분 브러쉬 크기를 좀 더 작게 하시면 되겠고, 방금처럼 선택이 넘쳤을 땐 Alt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꽃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에서 컨트롤 T를 바로 누르시고요. 네,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먼저 조정해 주세요. 상당히 작게 줄어들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전도 하겠습니다. 꽃술의 방향을 보시면서 회전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텐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 새 이미지보다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여러분 위치 지정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위아래 배열이죠.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아래쪽에 배치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데 빠르게 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누르면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아래 레이어로, 오른쪽은 한 단계씩 위로, 맨 앞이나 맨 뒤로 보내실 때는 쉬프트도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고 드롭 섀도우, 그림자 클릭합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여기에 색상 보정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 계열로 보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색상 값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답 파일 보시면서 최대한 근접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할 때요, 이 꽃 부분에만 색상 보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빠르게 투명을 제외한 색깔이 있는 부분만을 선택해 주겠죠. 자, 여기에서 조정 레이어 만들 거예요.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휴 세츄레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 예제에서는 컬러 밸런스라고 해서 색상 균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 세츄레이션은 휴 색상, 색조,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채도, 라이트니스, 뭐예요? 명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컬러 밸런스, 색상 균형은 여러분 톤별로 섀도우, 미드, 하이라이트죠. 네, 톤별로 시안, 마젠타, 옐로우, 오른쪽엔 레드, 그린, 블루 있습니다. 네. 색광, 빛의 삼원색과 여러분이 이제 색의 삼원색 해가지고 설정하는 이 색상들 있죠? 이게 이제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의 슬라이더를 어느 쪽으로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가감, 더해지거나 빼지는 작용을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컬러 밸런스 들어온 상태에서 아래 프리저빌 루미너시티는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미드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미드톤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보다는 어때요? 파란색 계열이니까 시안으로 설정을 하겠죠. 시안 또는 사이안. 네.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0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으로, 마젠타, 그린, 색깔 변화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거 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옐로우 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섀도우를 클릭한 상태에서 시안을 마이너스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55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자,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색상으로 보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으로 이렇게 톤별로 보정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섬세한 조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해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7 이미지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새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배경을 뺀 새 이미지입니다. 네. 자, 퀵 셀렉션으로 앵무새 이미지와 나뭇가지를 여기에서는 앵무새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자, 드래그 할 때 선택에서 빠질 부분은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선택에 추가할 부분은 그냥 드래그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세심하게 조정하실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주변 색깔과 경계 부분에서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이 퀵 셀렉션으로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그리듯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변형해서 배치할 때 이 하단 쪽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컨트롤 C 해서 자, 작업 이미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꽤 많이 조절되겠죠. 자, 일단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가로로 뒤집어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로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하기 위해서 Shift 누르면서 모서리, 조절점의 모서리를 안쪽, 대각선 방향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회전해야 되겠죠? 네. 뒤집은 후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터를 치고 적용한 후에 저장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필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적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드라이 브러쉬 선택합니다. 자, 주의할 것은 드라이 브러쉬를 먼저 적용한 후에 크기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크기 조절하고 배치한 후에 드라이 브러쉬 효과 필터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롭 섀도우 적용하도록 합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모양 레이어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나무 형태를 먼저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여러분 적용하실 땐 어떤 모양이 어느 카테고리 안에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평소에 잘 눈으로 익혀 두십시오. 자, 네이처에 트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된 모양 비율대로 그리실 때는 반드시 Shift 누른 채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먼저 떼주시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시오. 네, 그리고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보니까 어때요? 선택 점들, 선들 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보면 레이어 층이 어때요? 아래쪽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단축키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눌러서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배치와 함께 여러분 크기를 더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 크기도 더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커스텀 쉐이프 사용자 지정 모양 도구로 만든 이 레이어에 무엇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요 위쪽 부분이 어때요? 더 자연스럽게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일 때 지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이 지정되어 있을 땐 컬러 상태와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됐을 때 이 컬러 상태를 보시면은요 이게 무채색 계열로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반드시 레이어 패널 상단 이 도큐멘트 제목에서 레이어 마스크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드래그해서 나무 위에서 아래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리본 형태 찾아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리본 형태를 찾기 위해서 베네스 앤 어워즈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리본 1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네. 자,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 해야 비율에 맞게 그려지겠죠. 네. 네. 컨트롤 누르시고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해서 커스텀 쉐이프를 그릴 때는요. 색상은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려놓은 이 나무 모양의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클릭해서 내부 그림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수사례 선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클릭해서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문자 효과에 바탕 12포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네. 글씨가 작을 때는 여러분이 샤프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줄 입력입니다. 엔터 쳐서 두 줄로 입력할 때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에 여러분 이렇게 글자 텍스트 중앙 정렬 센터 텍스트에 클릭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글씨 색상은 검정색이 지정됐습니다. 검정색은요 여러분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클릭하시면 0이 6개 입력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림자 효과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글자 부분 대로 가져가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건 글자 입력할 때 클릭해서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드래그해서 사각형의 텍스트 박스를 만들지 마십시오. 네, 자, 이제 메뉴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보시면 글자 배치 글자 네 글자예요. 그래서 중앙에 배치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버튼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만 중앙의 버튼의 색깔만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작업을 할 때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일일이 그려서 색깔 지정하고 글자도 일일이 써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이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서 복제한 후에 수정할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고로 첫 번째 교육 안내가 입력되어 있는 버튼 형태를 만들고요. 복제해서 어때요? 글자 교육 일정 문의사항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디? 중간에 버튼 색깔을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네. 자,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복제의 기능을 활용할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버튼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디드 렉탱글 툴 선택합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레디우스는 모서리가 둥근 정도입니다. 여기선 10픽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요 벌써 바꿔주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린 다음에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상단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치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네,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록 이펙트는요 스트록을 적용하겠습니다. 1픽셀 적용되고요. 제시된 컬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 형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 허리젠탈 타이틀로 보시면 여기 이제 교육 안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보시면은요, 글림 14포인트 샤프. 작은 글자를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글씨 컬러 지정해 주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흰색 2픽셀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버튼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여러분 이 버튼하고 글자의 정렬을 맞춰줘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는요, 자, 무브 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버튼 선택되어 있죠? 라운디드 렉탱글 툴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교육 안내까지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가 동시에 선택된 거예요. 자, 이때 무브 툴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젠탈 가로 센터에 얼라인 허리젠탈 센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어 있고 정렬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두 개의 세트를 여기에서 어떻게 복사해서 배치하면 되겠죠. 네, 복사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아, 컨트롤 C, 컨트롤 V 말고요. 드래그 하면서 복제할 땐 보통 Alt 키를 누르죠. 네, Alt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해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화살촉이 검정색, 흰색 두 개가 겹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 드래그하면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스냅이 걸려 있어서 반듯하게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강제로 스냅을 걸 때는 어떻게 해요?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다가 Shift도 나중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 떼고 키보드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다가 나중에 Shift까지 눌러주시고 네, 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격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글씨 더블 클릭해서 교육 일정, 네, 키패드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글자 더블 클릭해서 문의사항,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중앙의 버튼 색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버튼 빠르게 선택할 땐 무브 툴, 이동 도구의 옵션에 오토 셀렉트, 자동 선택에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선 그룹이 아니고 레이어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라운디드 렉탱글 툴 로 그린 레이어가 지정이 됩니다. 카피되는 거에 따라서 뒤에 카피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카피죠.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네. 자, 중간 버튼의 색상 바꿔주시면 됩니다. 영문 입력 모드로 설정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펜 도구를 사용해서 모양을 그리고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저장합니다. 펜 도구 선택합니다. 펜 툴 지정하겠습니다. 자, 펜의 기본 옵션 값은 패스입니다. 펜으로 모양을 그리면서 색깔이 지정된 상태로 레이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옵션 바에 쉐입 모양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색상 미리 지정하실 땐 이곳을 클릭해서 나와 있는 색깔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자, 코드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실 땐 이 스펙트럼 모양의 네모 부분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입력을 해 주시면 정확한 값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시된 모양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격자 참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펜 모양은 처음에 펜 옆에 별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별표가 없는데요. 펜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캡슐락 켰습니다.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 십자 모양이 나옵니다. 뭐 정교한 작업하실 때는 이걸로 하셔도 돼요. 조금 더 익숙해졌을 때는 이걸로 하시고요. 펜을 초반에 사용하실 땐 펜 옆에 이 별표 있거나 동그라미, 슬래시, 뭐 꺽쇠 모양, 다양한 모양들이 보입니다. 이 모양들을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보다 바깥쪽으로 나와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점을 찍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곡선을 그리실 때는 드래그 합니다. 자, 연결해서 그립니다. 드래그 합니다. 자, 양방향으로 여러분 무엇이 핸들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다음으로 갈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번 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보시면 자, 여기서 뾰족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휘어져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양방향 핸들에서 한쪽 방향 핸들을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자, 키포인트예요. 자,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Alt 누르고 클릭하는 거예요. 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해서 다음 곡선 방향 진행해 주시고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해서 다음 곡선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연결되어 있는 곡선의 이 곡선의 곡률이라고 하죠. 방향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곡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직선 작업으로 연결할 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수월한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점을 선택해서 드래그 하셔도 패스를 지금 그리고 있는 모양 있죠? 이 모양에 대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 상태와 같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래그 하시고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하시고요. 곡선 연결해서 그리시고 다시 Alt 누르고 먼저 드래그 했던 점에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진 점에 드래그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네, 드래그, 그리고 Alt 누르고 클릭.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났을 때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셔서 완벽하게 닫힌 패스라고 합니다. 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완성된 후에도 여러분이 이 펜툴로 그린 모양 있죠? 이 모양들에 대한 편집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펜툴은요, 여러분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서 네, 많이 익숙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조금만 다듬어 줄게요. 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드롭 섀도우 클릭합니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줄게요. 네, 컨트롤 J는요, 여러분 레이어가 그대로 복제되는 겁니다. 적용된 이펙트 그대로 있는 상태로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 J는 레이어에 뉴 클릭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축키입니다. 자, 여기는 쉐이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쉐이프 레이어 비어 카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컨트롤 J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보시면 색깔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죠? 그러면 아래 있는 원본이 있죠? 쉐이프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네. 자,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색깔을 먼저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에 결과가 조금 이상하다 했더니 다시 이 부분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자, 한 부분이 잘려져 있네요. 네, 컨트롤 J 했습니다. 네, 위쪽은 흰색, 아래쪽을 네,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배치를 내려보고 위치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회전해서 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시티는 70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반복적인 형태가 있다 그러면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 사용하십시오. 아까 버튼하고 글자는 컨트롤 눌러서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했고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때요? 컨트롤 J라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여기 보니까 색깔이 바뀌어 있네요. 네. 자,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때요? 이 날개 모양 위쪽에 흰색 날개에 패턴이 적용된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네,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은요. 자, 패턴이 만들어진 파일을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요. 네.
자, 보시면은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개의 모양 커스텀 쉐이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은요, 자, 레이어 속성 보시면 아래 두 개의 레이어만 있지 아래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통 저희가 정답 파일을 만들 때 새로 열 때 어때요? 화이트로 설정해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경색을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맨 아래 백그라운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두 개만 있고요. 이렇게 회색 격자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회색 격자는 포토샵의 레이어 투명 속성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투명한 가운데 두 개의 모양이 그려진 상태로 패턴 정의를 해야지만 이렇게 정답 파일에 패턴 적용할 때 어때요? 아래쪽의 색상이 비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새로 여실 때요. 50에 50 픽셀로 열었습니다. 이 크기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답안 파일에서 여러분 눈금자가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모양이 반복되는 이 구간을 사각형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50 픽셀 영역 안에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50, 뭐 가로는 60에 세로는 40 픽셀 정도더라. 그러면 그때는 60에 40 픽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 픽셀 per 인치 동일하게 해상도 지정해 주시고 RGB 컬러 8비트 맞습니다. 다만 백그라운드 콘텐츠를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으로 설정을 해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 모양 외에는 투명하게 비치는 상태가 되겠죠. 이 부분 혼동되지 않으시죠? 네, 오케이 해서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크기 굉장히 많이 키워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부분은요. 이 형태는 뭐예요, 여러분? 새죠, 새. 자, 애니멀스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클라우드 원 해서 네이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찾아서 쉬프트 누른 채로 위아래 배치하시고요. 색상도 교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하셨으면 에딧 메뉴에 Define 패턴, 패턴 정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패턴 정의, 패턴의 이름은 새와 구름.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닫으시고요. 네. 자, 작업 이미지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레이어를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현재 레이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새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레이어는요. 패턴이라고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에 패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레이어 만들어서 패턴 정의하셨고요. 패턴 채울 땐 에딧의 필 7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패턴 지정하시고 커스텀 패턴 사용자가 만든 패턴에서는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패턴은 맨 아래에 있고 마우스 오버 했더니 새와 구름이라는 패턴 이름과 함께 자 50 곱하기 50 해서 어때요?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렌딩, 노멀, 오페시티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어런시 체크 해제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패턴이 이렇게 전체 레이어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때요? 하얀색 날개 형태 안에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위아래 이렇게 서로 겹쳐서 배치가 돼야 되고요. 두 개 레이어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게 클리핑 마스크죠. 밑줄 그어진 쉐이프 온 카피에 어때요? 그 부분과 겹치는 패턴만 화면에 출력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투명하게 처리되는 거죠. 자, Alt 눌러서 다시 클릭하면 클리핑 마스크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으로 특정 영역에만 패턴이 출력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패턴 레이어의 오페시티 역시 7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패턴 정의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정의하고 적용한 후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을 합니다. 자, 이 패턴은 지금처럼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하는 예제도 있지만 여러 개의 모양의 동시에 패턴을 적용할 땐 선택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예제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찾아서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자 효과 지금 두 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듯하게 가로로 입력되어 있고 하나는 두 줄 입력인데 어때요? 워업 텍스트가 적용이 된 거죠. 자, 글자는 입력하실 때 허리젠탈 타입들 선택하시는 거 맞겠고요. 마우스 클릭해서 완성형 텍스트 나왔을 때 여러분 속성을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타임즈 뉴로만 폰트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이 TIM 입력해서 폰트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레귤러 43포인트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글자의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와 드랍 섀도우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지정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를 사랑하는 클래스 해서 아래 버전까지 입력을 하시는데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 바탕 20포인트 스트롱 한글을 조금 더 굵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맞춰주기 위해서 이 텍스트 중앙 정렬 텍스트 센터 텍스트를 지정을 하시고 제시된 컬러 설정한 후에 두 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 입력할 때 엔터 쳐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래그 깃발 모양으로 스타일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는 40%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하셔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레이어 스타일 부분은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격자 가리기 해주시고요. 자, 최종적인 저장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를 통해서 임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최종적인 저장본입니다. 우리가 답안 전송하기 위해서 내 PC 문서를 찾으시고요. 여기에 GTQ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저장 규칙 JPEG입니다. JPG 지정하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퀄리티는 8 지정하고 OK 눌러주겠습니다. 자, 8 이하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은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60에 40픽셀로 지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어디에? 내 PC 문서 GTQ에 저장을 하십니다. 이때 PSD 포토샵 포맷 레이어와 속성 다 알 수 있는 상태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